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J리그 일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키타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키타는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의 롱볼에 흔들리는 양상을 자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수비가 최종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만했고, 아키타의 플레이가 측면을 경유해 최대한 빠르게 이어가는 것으로 응수한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이어서 니가타는 주도권을 잡고 쇼패스로 나아가는 전략을 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양상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오히려 신승 양상을 만들어 실리를 챙기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다. 문제는 니가타가 올 시즌에는 빠르게 나아가는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키타가 경기력 자체가 아주 안정적인 편은 아니다. 그러나 수비가 최종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과 빠른 선수들을 측면에 배치해 상대를 공략하는 것이 어느 정도 희망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니가타도 최근 빠르고 단단한 팀을 상대로 약점을 드러낸 면모가 있기도 하다. 아키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요코하마 대 나고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는 철저하게 선수비 후 역습의 성향을 보이는 편이다. 다만 득점을 위해 압박 라인을 뒤로 밀어버리는 상황 자체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역습 성향을 공유하는 나고야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시즌에도 일부와 리그컵에서 붙은 전적이 있는데 4번을 만나서 2무 2패로 상대의 전적이 좋지 못한 점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어서 나고야는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라인을 높이는 편이다. 따라서 요코하마 FC를 완벽하게 틀어막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나고야의 플레이는 늘 낮은 라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기에 공격력에서의 문제가 없지는 않아도 주커나 모리시마 등 1인분 이상을 기대할 만한 자원들은 많은 편이기도 하다. 요코하마가 수비와 역습팀이기는 하지만 결국 압박 라인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이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나고야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나고야도 득점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난조를 감수하고 달려드는 편이라는 걸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나고야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V 바렌 나가사키 대 우라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사키는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기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라와의 공세를 수비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는 상태다. 특히 우라와가 상대 압박을 뚫고 상대 박스까지 전진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어서 우라와는 빌드업 상황에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상대 압박을 뚫고 나아가는 힘 자체는 있으나 상대 압박에 걸려서 수비적 난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자주 보이고 있다. 그래도 나가사키가 라인을 올리고 덤비는 상황에서는 공략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리고 호전적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였다. 그나마 나가사키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난조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우라와도 상대 압박을 뚫고 나아가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나마 나가사키가 우라와가 올라오는 것을 끊어내면 공격에서 찬스를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라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사간도스 대 FC 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상당한 화력과 기동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도쿄를 상대로는 나름대로 상대가 올라오는 틈을 타 득점을 찔러 넣는 능력을 보여줬던 편인데, 문제는 사간도스가 늘 수비적으로 약점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도쿄도 굳이 지공 성향이 아니더라도 롱 카운터 등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도쿄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의 지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편이다. 다만 니가타를 잡아내는 상황에서는 롱킥으로 상대를 찔러버리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도쿄가 늘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비력에 대해서는 고평가는 어려울 것이지만 사간도스를 상대로 공격에서의 감은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사간도스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도쿄가 어느 정도 힘겨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굳이 사간도스의 공세를 맞이해서
지공으로만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점이 포인트다. 상대를 끌어당기거나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도 도쿄가 성과를 낸 매치는 리그에서도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 FC 도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시와 대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이상하게 후쿠오카에게 약한 팀이다. 다만 가시와가 수비를 위해서 상당히 라인을 올리가 압박하는 성질이 있어 후쿠오카의 새로 공격에 취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 시즌 기대 득점은 높지만 결국 가시와의 공격진이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한 골 싸움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어서 후쿠오카는 올 시즌 플레이에서 공격의 난조를 심하게 보이고 있다. 특히 6명의 공격진 중 아직도 주전이라고 할 만한 화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다. 새로 공격이 가시와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후쿠오카도 결국 한 골을 내주고 두 골로 경기를 이기는 것을 자주 보여주는 편이기도 하다. 일단 가시와도 수비를 위해 상당히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후쿠오카의 새로 공격에 당하는 빈도가 매우 높았던 편인데 물론 후쿠오카도 아직 공격적인 조합을 찾아낸 상황은 아니기에 일방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후쿠오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마치다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치다는 가시마를 상대로 상성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올 시즌 리그에서 승리를 기록한 적도 있다. 마치다가 상당히 압박과 역습지향적인 플레이를 보이는데 가시마가 빌드업을 하다가 끊기는 상황에서 위기가 잦은 것이 사실이다. 마치다의 단단함과 역습이라는 플랜 A가 여기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가시마는 공격성이 상당히 좋은 팀이다. 하지만 세레소와 마치다, 후쿠오카 등 수비가 되는 단단한 팀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우가 잦다. 앞서 언급한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도 상당한 약점이 될 수 있다. 걷어내도 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드리블로 이어가려다 공을 빼앗기는 경우도 잦은 모습인데 때문에 3강 중 가장 실점률이 높은 팀이기도 하다. 가시마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을 저격하면서 턴오버를 만드는 것으로 마치다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마가 공격성이 뛰어난 편이기는 해도 단단한 팀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양상이 잦은 것도 사실이다. 마치다가 상성에서 앞선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치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도쿄 베르디 대 히로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르디는 지난 경기 최악의 압박 대응을 보였는데 히로시마도 상당히 압박과 공수 전환이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소식 자체가 매우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수비와 역습 위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데 생각보다 최근 득점을 기록하는 능력이 좋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이다. 이어서 히로시마는 플레이가 오랜만에 잘 터지는 모습이기도 하다. 올 시즌 가장 공수 전환이 빠른 팀 중 하나일 것인데 터지는 상황에서는 매우 좋은 능력치를 보여주는 편이다.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잘 놓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한데 지난 경기 외국인 공격수들의 공백을 아라이가 해트트릭으로 메운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이다. 베르디가 지난 경기 상당히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히로시마가 매우 공수 전환이 빠르고 압박이 강한 팀이기에 상성에서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히로시마도 최근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는 등 고생이 많았지만 지난 경기 아라이의 해트트릭으로 이를 커버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